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헬릭 스미스의 충격과 반성할 점, 그리고 매매 복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헬릭 스미스가 이제 점화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제 IR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인데 지금 이제 뭐 파동, 엘리엇 파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엘리엇 파동을 제가 뭐 항상 뭐 믿거나 신뢰하진 않지만 그 파동에 좀 비추어서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이게 1파라고 치면은 언젠가 좀 조정이 오겠죠. 2파의 조정이 오고 중요한 게 엘리엇 파동 중에 중요한 게 1파보다 이제 3파가 더 훨씬 더 길고 강하다라는 것이 엘리엇 파동 핵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엘리엇 파동 대비 1파 그리고 2파 조정 뒤에 3파가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 좀 희망적인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몰빵할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약간 좀 축소나 오히려 홀딩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빠졌고 당연히 오늘 바이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IT가 주로 된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약간 좀 하락을 했죠. 어차피 코스닥과 코스피는 같이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바이오 하락이 진정이 되면은 다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헬릭 스미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저의 그 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아침 IR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6시 좀 넘어서 그러니까 시간외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 공시가 떴어요. 자체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혼용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빈도가 이상 반응 빈도가 매우 낮게 나오고 그리고 유효성에 대해서 효과가 크게 뭐 왜곡돼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처음 이거를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유의하다는 건지 유의하지 않다는 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좀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좀 들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보고 아 이번 임상은 결과 자체는 실패는 아니지만 결과는 실패는 아니지만 임상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조사단을 꾸린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단을 꾸리겠죠. 그리고 후속 임상 3상 원래 지금까지 진행된 건 3-1상이었고 3-2상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후속 임상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을 중이고 두세 배 작은 규모로 두세 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3-2상은 6개월 내에 시작해서 2021년 말에나 2022년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앞으로 2년이나는 그런 긴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공시였고 결론 이거였어요. 최종 결론 도출은 임상 3상 3-2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과 낼 수 없다는 거의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임상이 이제 2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임상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의 탑라인을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결국 실패로 봐야겠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위약군 환자 일부에서 엔제시스가 검출이 됐고 엔제시스군에서는 농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다시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임상 3상 디자인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은 원래부터 이제 3-1과 3-2로 계획이 되어 있고 477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의 사이클을 맞는 건데 데이 0과 데이 14 그러니까 내원하고 첫 번째 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14일째 8mg씩 그 다리의 종아리 쪽에 이런 식으로 주사를 맞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9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3개월째 데일리 페인 그러니까 그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그 리스폰스를 보는 건데 50% 이상 리스폰더가 있는 것이 이제 유의한 그런 결과라고 이제 보고 그 위약군과 그러니까 어떤 환자 다리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 핵심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주사를 놓고 한 환자의 다리에는 VM202 핵심 물질이 들어있는 약물을 주입을 하는 식으로 위약군과 환자군을 대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임상을 보시게 되면은 총 4번의 주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데이 0에서 맞고 14일에 맞고 또 90일에 맞고 104일에 맞아서 총 4번의 주사를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위약군과 이 VM202 맞는 환자군과의 절대 섞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약군에서는 이제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주사만 맞아야 되고, VM202 환자는 그것만 맞아야 되는데, 이 4번을 맞아야 되는 그런 중간 과정에서 이거 이제 이 환자에 써야 될 약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써야 될 환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회사 공시를 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고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9월 20일 날 영상에서는 이제 계속 하락하는 헬릭스미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외국인 이제 계속 팔고 과연 다음 주에 임상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남겼죠. 왜 이렇게 임상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런 차트를 그리지 않을 텐데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어제 23일 영상에서는 차트상으로는 임상 실패가 맞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는 임상 성공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게 비중이 뭐 적진 않아요. 전체 포트에서 한 7%, 8% 정도니까 아주 뭐 적지는 않고, 이제 그나마 잘한 것은, 저의 개인적으로 그나마 잘한 것은 이 고점에서 부분적으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것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한 점은 아직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이런 실수가 이번만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지만 매지온 때도 임상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들고 있다가 여기서 하한가 한번 맞았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는 지금 하한가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지금 오늘 이제 점하로 됐고, 내일도 거의 하한가는 거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계속 조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락했을 때 좀 충격이 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실수를 계속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게 그 개미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점하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임상 실패했던 기업들을 좀 보면 HLB가 최근에 좀 임상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한가 한번 찍고 연속 2번 찍은 다음에 그 다음날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끝냈는데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다 마치고 데이터를 얻었는데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헬릭 스미스랑 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3번 맞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하락을 했죠. 중간 임상 중간에 이제 유효성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임상이 끝나기 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거고, 하한가를 3번이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한가 2번 정도 가고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데, 글쎄 3번까지 갈지 2번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일단 팩트는 임상 3-1상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실패로 보는 것이 맞고, 하지만 팩사벳처럼 완전히 이 VM202가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팩사백이라는 그 약 자체가 굉장히 그 신뢰도를 잃고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건데, VM202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를 했고, 이제 유효성이 좀 굉장히 애매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완전하게 이게 실패다라는 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연구 과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사실 뭔지는 모르죠. 정말 이 약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뭐 아주 0은 아니지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약 3-2상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다시 대규모 자금이 다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약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하한가가 조금 풀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한 30%, 40%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떻게 이제 멘탈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고통 자체를 피하지 말고 고통에 다가가라. 고통을 즐기기보다는 고통을 정면으로 이제 맞이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편안해지면 당신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당신이 건전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 고통은 곧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다.
당신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강한 척 행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 되고, 약점을 공개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약점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저한테 좀 하는 얘기 같고 저한테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통은 첫 번째는 당연히 손실을 입었다는 고통이겠죠. 내일 그리고 그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저가 이제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개한 종목이 하락했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손실 자체가 제가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인가, 이 손실로 아예 그 복구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손실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저의 비중은 5G에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 5G가 오르면서 복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합리화를 좀 했고, 이제 나의 취약한 부분, 나의 고통에 대해서 강한 척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그 정신 건강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겠죠. 약점과 하락을 공개를 하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솔직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20% 넘게 이제 빠졌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점 하를 찍었고 지금 더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튼 그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상승으로 한번 돌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침체되어 있기보다는 좀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 계속 하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용 헬리스미스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 영상이 또 있더라고.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IR 했는데 내용은 크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임상 IR 내용은 현 데이터만 보면 이상 실패고 3-이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상의 실수를 참고해서 3-2상은 성공 확률을 좀 높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를 뻔한 얘기를 했고, 아무튼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섹터별 등락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5G도 뭐 전반적으로도 코스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산네트워크스랑 KMW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5G 종목들은 이제 하락을 좀 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했죠. 그래서 원익 IPS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이제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1조 원을 달성을 하지 않을까, 매출 1조 원 달성이 기대가 되면서 레포트가 좀 나와서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가 레포트 나온 것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팔 시간은 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매매는 하지 않았고, 여기서 좀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헬릭스미스가 지금 점화를 찍었습니다. 내일도 점화를 찍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 속이 쓰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저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이 좀 잘 해주기를 이제 바래야죠. 주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락을 맞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멘탈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금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